폭스바겐 제타 1.4 TSI 모델입니다. 몇 세대 전만 하더라도 골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고 뒤쪽에만 이 세단형으로 나왔던 차량이 바로 제타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최근 세대에 나오는 제타들은 제타만의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그릴은 조금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차가 조금 더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크롬 같은 것들 과감하게 그릴에 적용을 했는데 과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프로젝션 타입인데 일단 야간에 한번 보실까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크러쉬 패드 중앙 아래쪽 하고요, 도어 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를 비교적 다양하게 바꿔볼 수가 있고요. 컬러에 따라서 실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죠. 컬러 변경에 따른 반응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붉은색으로 하니까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DRL만 점등되어 있는 상태고요. 광원이 좀 있는 편이죠. 안개등을 켜면 범퍼 아래쪽에 이렇게 할로겐 램프가 들어옵니다. LED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을 채택을 해주고 있고요. 광원의 폭보다는 직진성이 좋고 초점이 아주 잘 맞습니다. 상하향의 폭도 제법 있는 편이죠. 각도가 제법 꺾이기 때문에 야간 시야 확보에는 유리한 편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은 많이 거슬리지는 않고요. 다시 보더라도 이 폭보다는 직진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사물이 있을 때의 초점이 잘 맞는 편이고요. DRL을 방향지시 등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했으면 조금 더 재미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 앞쪽에 그냥 할로겐으로 일반 벌브로 방향지시 등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안개등도 LED면 조금 더 밝았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방향지시 등은 LED로 잘 갖춰주고 있네요. 전체적인 각도를 보시면은 확실히 광원의 폭보다는 직진성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초점이 잘 맞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테일램프는 방향지시 등까지 모두 LED로 깔끔하게 잘 처리를 해주고 있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번호판 보조 등도 LED입니다. 프론트 스커트의 디자인은 위쪽의 그릴과 일체감이 좋은 편이고요. 앞쪽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차분하면서 깔끔한 이미지 좋습니다. 범퍼 하단 안개등 측면으로는 뒤쪽으로 공기의 흐름과 브레이크 냉각까지 고려한 에어홀도 보이고요. 1.4 TSI 엔진입니다. 직렬 4기통 터보차저고요. 배기량은 1395cc, 최고 출력은 150마력, 토크는 25.5입니다. 8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전면부 디자인보다 측면으로 살짝 돌아서면은 이 캐릭터 라인들이 도드라지는데요. 날카롭게 선이 딱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조금 정교한 맛도 살려주는 것 같고요. 측면에서의 균형 감각도 좋은 편입니다. 특히 앞쪽 오버행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언뜻 보면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측면에서의 비율 좋은 편입니다. 휠 베이스도 넉넉한 편이고요. 그리고 약간 세기형 디자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맛도 살아나는 것 같죠. 휠 타이어는 17인치 사양이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05, 55, 17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디자인도 유선형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바깥에서 봤을 때 아웃사이드 미러가 좀 큼직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거울이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캐릭터 라인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도드라지죠. 로코 패널 쪽의 마무리는 별도의 플라스틱이나 우레탄 패널을 덧대지 않고요. 그대로 차체를 보여주고 있는 형태죠. 보통 소형차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TSI 가솔린 모델이라서 별도의 요소수 주입구는 없습니다. TDI 모델이었다라고 하면 에드블루의 주입구가 옆에 있었겠죠. 후측면에서 보면 앞쪽보다 차가 조금 더 커 보이고 높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면서 약간 높아지는 캐릭터 라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전달되는 것 같고요. 테일램프의 디테일이 정교한 편이기 때문에 후면부의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 아래쪽의 디퓨저는 조금 밋밋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테두리에 크롬이 둘러져 있는데 머플러는 페이크 머플러고요. 운전석 아래쪽으로만 싱글 타입 머플러, 이 정도 각도에서 보면 보이시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4 TSI 정도니까 이 정도의 구성이라고 하면은 크게 그렇게 부족하다거나 아쉬운 점은 없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폭스바겐 차량들이 이 큼직한 엠블럼을 눌러주면은 테일게이트나 트렁크가 열리는데, 제타는 요 밑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주시면 됩니다. 전동 트렁크는 아닌데요, 텐션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위로 힘있게 쭉 올라가 주고요. 안쪽에 보시면 손잡이 같은 것들도 충분하게 배려를 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 손잡이 표시가 돼 있죠. 트렁크 공간 자체는 국산차의 경쟁을 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 확보해주고 있고요. 여기 잘 보시면 뒤쪽에 6대4로 분할되는데요. 2열 시트의 등받이가 분할이 되는데, 요거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시트가 앞쪽으로 다 뉘어져서 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등급을 감안을 해보면 안쪽에 패키징도 꼼꼼한 편에 속하고요. 트렁크 공간은 다시 보더라도 정말 잘 뽑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바닥 공간은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파여있고, 요거 이렇게 들어 당기시면은 조금 패널이 더 두꺼웠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패키징이 나쁘지 않은 편이죠.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를 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 후방 추돌에서는 이 친구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스티로폼으로 잘 짜여져 있고, 수리 공구들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패널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근데 차량 등급이나 가격을 생각해보면 단점으로 지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말씀만 드려보고요. 손잡이를 이렇게 안에서 잡으신 다음에 잡아 당기시면 가볍게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약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립은 나쁘지 않고요. 여기 위쪽을 눌러주시면 키가 옆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방식이죠. 뒤쪽에 이 그립감도 나쁘지 않고, 금속하고 이 우레탄 재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립은 좋습니다.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의 스마트 키 버튼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살짝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폭스바겐 차량들을 보면 여기 B필러 바깥쪽에 폭스바겐이라고 이렇게 까맣게 레터링이 보여지고 있어요. 실내 느낌은 깔끔합니다. 블랙 원톤의 인테리어는 차분한 느낌마저 들고요. 시트는 재질이 좋기 때문에 약간의 고급감도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준비를 해놨고요. 도어 안쪽에서 캐치 앞쪽에 락 언락 버튼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맥포켓은 폭스바겐이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요번에는 각도가 조금 일어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누워있어서 사용하기 편했었는데 각도가 조금 일어서 있긴 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조금만 더 파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트렁크는 레버 잡아 당기시면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동은 아니죠. 시트는 보기에도 좀 편안한데요, 요건 호불호가 나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다리가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운전할 때 다리를 이렇게 쭉 뻗지 않고 세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시트 안장 앞쪽에 이렇게 들려있는 친구들이 참 편한데, 요거는 개인차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이 차는 독일에서 만든 차량이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멕시코에서 조립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트 메모리는 도어 쪽에 없고요. 이 시트 측면에 3개까지 가능합니다. 럼버 서포트는 2웨이 타입 갖춰주고 있고요. 기본 전동 기능은 갖춰주고 있습니다. 시트 형상 자체도 특히 옆에서 보시면 사이드 볼스터가 약간 나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몸을 잘 잡아줬고요. 헤드레스트는 재질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쿠션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딱 앉았을 때 착자감 같은 것들이나 장거리 운행할 때도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아래쪽에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풋레스트의 각도가 조금만 더 누워 있었으면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폭하고 길이는 적절하고요. 레버 잡아 당기시면은 본넷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낮에도 보일 정도로 밝은 편이죠. 아래쪽으로 딱 이렇게 빛을 쏴주기 때문에 나름의 또 안락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들도 전달이 됩니다. 크러쉬 패드는 재질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닌데요, 굳이 여기에 이렇게 인위적인 스티치를 해야 됐었나 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저는 요거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 아래쪽에 이 커트가 이렇게 돼 있죠. D컷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스포티한 맛도 살려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측면에서 싹 보면은 스티치가 제법 좀 스포티한 감성을 담으려고 노력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가솔린 1.4 터보 엔진은 생각보다 아이들링이 그렇게 거친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타 1.4 TSI가 많이 좀 거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HUD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국내 소비자분들은 HUD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있는데 지금 이 친구는 빠져 있습니다. 저는 뭐 HUD 없는 게 오히려 더 선호도가 있는 편이고요. 깔끔하거든요. 클러스터는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라고 하던가요.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 화면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분명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쪽에서 지도가 표시가 되는데요. 요게 저는 화면 전체를 이렇게 지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AVN에 보시면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카카오 맵, 요 맵을 이 클러스터 안쪽에서 좀 연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클러스터를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스틱 컨트롤러가 생각보다 단순하고 조작을 했을 때의 조작감이 딱딱 끊기는 맛이 있으면서 조금 부드러운 느낌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AVN 크기가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해상도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고요. 조금 더 크기가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연동되는 거는 다시 한번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메뉴 구성 자체나 뭐 이렇게 조작을 했을 때에 빡빡 따라오는 느낌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반딱반딱한 재질이라서 오염이나 흠집, 특히 이 지문에 조금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래쪽으로 에어벤트 갖춰주고 있고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 좀 쫀쫀하게 작동을 해줍니다. 조작감 나쁘지 않고요. 공조장치는 이 폭스바겐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민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다이얼하고 푸시타입 버튼이 혼합이 되어 있고 개별 선택들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연동해서 같이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요. 이런 그 옵션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차긴 한데 스티어링에 열선도 있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 통풍 시트도 있네요. 통풍 시트 3단, 스티어링에 열선되고 열선 시트 3단 각각 조절 가능합니다. 이 컨트롤러가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좌우 독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개별로 온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갖춰주고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USB 입력 단자는 C타입으로 2개 갖춰주고 있네요. 버튼 시동 있고 기어는 8단 토크 컨버터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는 오토 홀드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아이들링 스탑앤고 온오프 하실 수가 있고 이 모드에는 지금 불이 들어오는데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디오. 에코랑 스포츠의 편차가 제법 재미가 있는 편이고 큰 편이기 때문에 운전에 재미를 더해주죠.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돼 있고요. 파킹 센서 온오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살짝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스마트키 보관하시면 좋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입니다. 암레스트 자체는 센터 터널하고 이 디자인의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여기가 살짝 끊겨 있죠. 그래서 조금 이채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별도의 버튼 같은 거 없고 그냥 들어 올리시면 되고 특이하게 안쪽에 색깔이 좀 밝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안에도 USB 단자가 있는데 요거는 C타입이고 충전 단자입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도 꽤 괜찮은 편이고요. 잡아당기시면 되고 이 오픈 사이즈도 크지만 워낙에 안쪽에 공간의 폭이라든가 깊이, 높이가 모두 좋은 편이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바이저의 조명은 연동되어 있고요. 이 커버로 이렇게 슬라이딩 하시면 위쪽에서 들어옵니다. 조명 자체는 LED는 아니고 그냥 일반 벌브 타입이네요.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은 아닌데요. 파노라믹이라고 하던가요? 일반 예전의 썬루프보다는 오픈 사이즈도 크고 글라스 자체가 크죠.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더 내려가야 되는데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유리가 좀 많이 남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오토 타입이고요. 뒤쪽에서도 오토로 작동을 해줍니다. 맵 포켓 각도라든가 크기 적절하고요.
전륜 베이스 차량인 걸 감안을 해보면 턱이 약간 좀 올라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량의 크기, 이 소형 세단인 거를 감안을 해보면 이 정도의 공간이면 뭐 크게 부족하거나 거슬릴 정도는 아닙니다. 바닥 공간은 앞쪽에 안장하고 높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발 공간 충분하게 확보해주고 있고요. 휠 베이스도 전체적인 이 전장에 비해서 짧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레그룸 공간도 좋습니다. 시트의 형상 자체도 좀 편안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앞으로 나와 있어서 제 체형에서는 앞쪽은 편안했는데 뒤쪽은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개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암레스트는 좀 넓적하고 얇게 되어 있고, 컵홀더 2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 타입이죠. ISO 픽스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앉아보면 무릎 공간에 여유가 조금 있는 편이고, 주먹 뭐 2개 반, 3개까지 들어갈 정도로 넉넉한 편입니다. 이 소형 세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중형까지는 조금 아니고요. 뭐 준중형 정도? 국내에서는 아마 아반떼 정도가 크기로 봤을 때 경쟁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발 공간이랑 무릎 공간은 좋은 편이고, 에어벤트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거나 열선은 각각 3단으로 좌우측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네요. 뒤쪽에서 보시면 운전석 쪽으로 살짝 비대칭을 이루고 있고, 철저하게 운전자 중심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 각이 살아있으면서도 약간은 투박스러운, 그게 또 폭스바겐의 매력이죠. 그런 느낌들 잘 담아주고 있네요. 폭스바겐 제타 1.4 TSI를 시승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엔진인데요. 1400cc죠. 1300 몇 cc 정도 될 텐데 낮은 배기량을 가지고 꽤나 괜찮은 출력을 보여줍니다. 150마력의 토크가 25.5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라고 하면 과거기는 하지만 2리터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에 맞먹을 정도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차의 공차 중량이 약 1400km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을 운영하는데 전혀 무리가 있거나 부담감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배기량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파워를 뽑아보다 보니까 연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효율이 좋은 편에 속하는 친구고요. 참고로 공인연비는 13.4, 도심에서는 11km대고 고속도로에서가 15km 후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뭐 그냥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16km, 17km는 대단히 여유있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연비에 신경을 쓴다, 에코 모드로 놓고 뭐 발끝 신공 같은 거 좀 발휘 좀 해주시고,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도 조금 높여서 넣어보면은, 제가 38로 놓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지금 정도의 이 주행 조건이라고 하면은 18에서 19 정도. 저는 처음에 TSI가 아니고 TDI인가 디젤인가 라고 제가 의문을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연비는 정말 대단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또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8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 이 패드 시프트 같은 것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 차의 컨셉 자체가 워낙 이제 좀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는, 저는 이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 요거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 공간의 활용 측면이나, 그리고 스티어링의 이 부드러운 느낌이나 승차감도 좀 부드러운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면 굉장히 좀 매력이 있을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 소개된 트림은 프리미엄하고 프레스티지하고 2가지가 있죠. 그래서 프리미엄은 2,000만원대 후반, 프레스티지,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친구는 3,200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약간의 프로모션이 더해지고 있기도 하니까 가격 경쟁력도 꽤나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전방의 시야는 앞쪽에 이 크러쉬 패드가 약간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정도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이 룸밀러하고 아웃사이드 미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광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글쎄 이 기본적인 사이즈 자체가 높이도 조금 높았으면 좋겠고, 룸밀러보다 특히 이 아웃사이드 미러는 길이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운전을 하면서 제가 약간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승차감은 앞쪽에 맥버슨 스트럿, 뒤쪽에 토션빔입니다. 멀티링크가 아니고 토션빔인데 언뜻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세팅이 좀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달리면 이
도심에서는 약간 출렁거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러웠어요. 근데 의외인 게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딱 올라오면은 의외로 또 좀 뭐라고 그럴까요? 쫀득함에 가까운, 그러니까 단단한 승차감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셋업인데 쫀득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안정감을 높여놨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래서 승차감 자체는 누구라도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편안한 기준으로 봤을 때요,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잘 국내 소비자분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의 반응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그립이 두꺼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분들이 이 조작을 하실 때에도 크게 부담감은 없을 것 같고요. 도심에서는 굉장히 좀 부드러워가지고 편안함으로 다가왔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조금만 더 이 좀 묵직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타이어 마찰음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잘 제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노면 소음에 대응하는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A필러 쪽에서 100km, 한 105km 정도 됐을 때에 이제 풍절음 같은 것들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 A필러 끝부분, 루프랑 만나는 요 부위에서 한 105km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풍절음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노면 소음에 비해서는 약간 좀 도드라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10.25인치 디지털 콕핏하고요, 8인치 디스커버 미디어 인포테인먼트,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10.25인치는 뭐 부족함이 없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도 안쪽에서, 계기판 안쪽에서 이렇게 작게 볼 수도 있고, 계기판 전체를, 10.25인치 전체를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폭이 큰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가운데에 지금 이 폭스바겐에서 제공하는 지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동을 해서 카카오 맵을 지금 구동을 해놨는데, 이 카카오 맵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연동, 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유선이 아니고 자그마치 무선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사용하기 굉장히 편해서 운전자 입장에서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대응을 잘해주고 있는데, 이 카카오 맵이 클러스터 안쪽에, 디지털 콕핏 안쪽에서 구현이 돼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그렇게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옵션은 아닙니다. HUD가 지금 빠져 있는데, 국내 소비자분들이 또 HUD에 굉장히 좀 민감하고, 어쨌거나 기본 트림이 아니고 프레스티지까지 올라오면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마지노선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넘어섰을 때 그런 옵션들도 조금 충실하게 챙겨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조장치가 투존 크리마트로닉이라고 해서 제가 실내 리뷰할 때도 칭찬을 좀 했었는데, 민감도가 좋고 좀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의 온도 조절을 딱 했을 때, 제가 시승했던 차량들 중에서 폭스바겐의 이 시스템이 온도 차이가 좀 극명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빠르게 대응을 해주는 모습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좀 있었고요.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소음 진동을 말씀을 드렸던 도로는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 도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스팔트 포장인데, 지금 전달되는 소음 정도가 아마 실제로 운전을 하셨을 때 체감하실 수 있는 소음에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750rpm, 1800rpm이 조금 안 되는 rpm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많이 낮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배기량을 생각을 해보면 1.4L 가솔린 엔진인데 2000rpm이 안 되는 그 정도의 엔진 회전을 가지고 이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니까 연비에는 굉장히 좀 유리한 세팅입니다. 물론 이제 소음 진동에서도 조용하고 또 안락한 승차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브레이크 반응은 초반 담력이 약간 좀 헐렁할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부드러운 듯한 느낌이 드는데, 뒤로 가면 이제 뭐 담력이 꾸준하게 오기 때문에 폭스바겐 특유의 느낌은 있습니다. 다만 극초반에는 폭스바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기존의 독일에서 넘어온 폭스바겐 친구들하고는 사뭇 좀 다른 느낌이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요 느낌은 이게 더 좋다 나쁘다의 그런 판단 기준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고요.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느냐, 부드럽냐 부드럽지 않느냐, 요 정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한번 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폭스바겐 제타 같은 경우에는 한 3, 40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세대로 보면 6세대, 이게 요 모델이 이제 이 친구가 7세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꽤나 전통이 있는 친구입니다. 과거의 제타는 앞모습이 뭐 거의 그 폭스바겐의 대표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골프의 모습 그대로 하고 있고, 뒤에만 이제 이 세단형으로, 해치백을 세단형으로 바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몇 세대 전부터는 완전히 이제 그 제타만의 그 느낌, 제타만의 디자인을 많이 좀 갖춰주고 있고, 지금은 골프랑은 완전히 다른 차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차별화가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량의 어떤 등급을 명확하게 해주고, 운전자가 원하는 그 니즈 같은 것들을 좀 충족시키기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스티어링이 조금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좀 묵직하면서 안정감 높은, 그러니까 좀 날카로운 코너링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특히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는 너무 편안하고 익숙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좀 괜찮은 핸들링이다 라고 전달을 좀 드려볼게요. 이 기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성향에 따라서, 운전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듀얼. 에코랑 스포츠의 편차가 제법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모드의 구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없는데, 디지털 콕핏 안쪽에 같이 좀 그래픽으로 뭔가 연동이 돼서 좀 바꿔주든가 아니면 뭐 컬러라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채택이 돼 있는데요. 비교적 이 거리 단계 조절하는 것도 어떤 차들은, 이 차는 지금 5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계 조절이 조금 멍청하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멍청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제타는 아주 정확하게 4칸을 선택을 했을 때, 1칸을 선택을 했을 때, 5칸을 다 멀리 봤을 때가 좀 정확하게 지켜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속보다는 감속이 조금 더 부드러웠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폭스바겐의 그냥 순정 일반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가 6개로 기억을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전체적으로 음의 균형이 조금 좋은 편에 속하고요. 고음이 찰랑찰랑하는 맛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중음대가 생각보다, 순정치고는 중음대가 조금 탄탄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저음하고 중음은 만족도가 좀 있는 편이고, 고음에서 약간 좀 뭉개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순정 오디오 치고는 스피커 6개 가지고 이 정도를 구현해 준다 그러면 저는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죠. 컬러 같은 것들 변경을 하기에도 그렇게 불편함은 느껴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폭스바겐의 화이트의 그 블루톤을 제가 기본 설정으로 해놨는데, 컬러를 조금 바꿔봐도 뭐 다양한 컬러들 지원을 해줍니다. 붉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컬러 변경하고 이 그래픽이, 물론 뭐 자동 모드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동 모드가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드라이브 모드랑 연동을 해서 그래픽하고 앰비언트 라이트하고 같이 조금 변해줬으면 더 운전의 재미라고 할까요? 운전할 때 실내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 자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공인연비는 13.4km인데요. 도심에서만 주행을 해보면 11.9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최저는 10.1에서 11.5? 요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심한 조건에서도 2자리는 꾸준하게 지켜주더라고요. 차량의 크기가 도심에서 운행하기에 부담이 없는 딱 좋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겉에서 봤을 땐 약간 커 보이는 디자인인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 그렇게 크다라는 느낌은 많이 받고 있지 않고요. 앞쪽에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 토션빔입니다. 근데 이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하드함보다는 조금 소프트한 쪽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얘기는 국내 소비자분들이 대단히 익숙한 승차감을 아주 잘 구현을 해줍니다. 다시 넘어봐도 진입할 때도 부드럽고 이 떨어질 때도 토전빔 특유의 그 통 하는 약간 그런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느낌이 느껴질 것 같은데 아주 부드럽게 잘 대응을 해줍니다. 물론 과속 방지턱을 이렇게 사선으로 넘어보면은 그 유연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 차가 멀티링크가 아니고 토전빔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글쎄요, 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거나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언뜻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세팅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잘 돼 있는 편입니다. 1.4 TSI 엔진은 일단 연비도 좋고요. 가속 페달의 반응이라고 그럴까요?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 움찔움찔하고 나가는 그런 느낌들도 굉장히 좀 만족도가 있는 편이고요.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는 이 배기량을 생각을 했을 때 나오기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법 좀 재미도 있는 편입니다. 브레이크 셋업 자체도 부드럽게 담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 반복해서 브레이크 사용을 하시더라도 크게 적응이 필요한 그 정도의 민감도는 아닙니다. 승차감도 그렇고 브레이크의 반응도 그렇고 국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좀 익숙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수준의 세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독일 차량들이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들의 세팅을 보면 조금 승차감은 좀 단단한 편에 속하고요. 단단한 편 쪽으로 많이 좀 치우치고 브레이크가 초반부터 담력이 좀 강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언뜻 운전을 하면은 좀 이질감 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팅을 많이 보여줬는데, 제타에서는 굉장히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익숙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 폭스바겐 제타 1.4 TSI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